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의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 엑시노스 2400의 기한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PU는 전작인 엑시노스 2200보다 70%,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NPU는 14.7배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AP가 바로 엑시노스 2400입니다. 직전인 엑시노스 2300은 출시조차 못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은 AP가 바로 엑시노스 2400입니다. 특히 AMD와의 GPU 합작품인 엑스클립스 940도 탑재돼서 이전보다 최적화해서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게 삼성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 나오는 스펙으로는 삼성 엑시노스 전작 그 2200보다 성능 개선폭은 크지만 안드로이드 진영 최고 AP라는 스냅드래곤 AP보다는 여전히 조금 밑도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엑시노스 2400과 쌍을 이뤄서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인 X24에 탑재될 AP가 바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입니다. 이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는 24일, 이달 24일, 10월 24일 공개되는데요. 24일이 되면 그간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와 관련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 엑시노스 2400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바로 이 AP가 삼성 갤럭시 S의 기본 플러스 울트라 모델 가운데 어떤 모델에 탑재될지, 그리고 그 모델이 결정된다면 그 모델 판매 지역 중 어떤 지역에서 활용될 것인지가 가장 큰 궁금사항입니다. 그런데 엑시노스 2400 발표 이후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략 큰 그림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4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이 혼합 탑재되고,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는 울트라에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만 단독으로 탑재된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실제 삼성은 지난 4월 진행된 그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엑시노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탑재를 재추진 중이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기본과 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가 탑재되는데 그 판매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 동남아 등 그 중국을 뺀 일부 아시아 국가,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냅드래곤이 탑재되는 지역은 미국, 중국 등이 되겠습니다. 이 울트라 모델의 스냅드래곤만 탑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 엑시노스 2400을 최상위 모델에 배치하기에는 AMD와의 GPU 합작품에 대한 성능이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는 판단을 삼성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바로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를 삼성 파운드리가 4나노에서 다시 맡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폰 아레나 등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간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는 TSMC의 4나노 노드인 M4P 노드에서 만든다는 게 전설처럼 굳어져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TSMC의 4나노와 3나노에서 칩이 분리 발주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노드가 4나노 전량에서 일부 3나노로 바뀌었을 뿐 파운드리 파트너는 여전히 TSMC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엑시노스 2400이 발표되고 스냅드래곤 8 3세대 AP가 삼성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폰 아레나는 이 스냅드래곤 8 3세대 AP가 TSMC가 아닌 삼성 4나노에서 제작된다는 근거로 유출된 퀄컴과 한국 협력사와의 대화 내용을 지목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삼성 파운드리가 큰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은 맨 처음에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AP를 4나노에서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수율 논란이 불거졌고 1세대 플러스 AP부터 2세대 AP까지 모두 TSMC 4나노에 칩을 내줘야 했었던 게 삼성입니다. 그리고 3세대 AP도 삼성은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란 말이 정설처럼 굳어졌었는데요. 이게 뒤집힌 셈이기 때문에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삼성과 퀄컴의 관계를 조망할 때는 항시 엑시노스가 지렛대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삼성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스마트폰을 파는 기업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성능만 담보된다면 파운드리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성능이 최고가 되거나 이에 필적할 만한 수준만 된다면 갤럭시 폰에 스냅드래곤을 탑재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죠. 퀄컴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갤럭시의 스냅드래곤 탑재 비중을
매개로 스냅드래곤 칩을 TSMC가 아닌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라고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엑시노스 2400은 이전 2200 그 AP보다는 큰 발전이 있지만 곧 공개될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조금 더 못한 수준이죠. 그럼에도 퀄컴이 이번 파운드리 파트너 선택 시 과거와는 달리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면 바로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 제고, 기술력의 개선이 아닐까 합니다. 엑시노스 2400에는 이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패키징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TSMC가 애플 칩 물량을 모두 따내는데 결정적 영향을 줬던 바로 그 패키징 기술입니다. 또 최근 삼성 4나노 수율이 TSMC와 거의 엇비슷한, 정확히 말하면 TSMC가 80%이기 때문에 그보다 5%포인트 낮은 75%까지 올랐다는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팁스터 레베그너스 같은 경우는 애플 경영진의 녹취록이라며 삼성 4나노 수율이 최근 급격히 올라서 이제 TSMC와 엇비슷한 수준까지 당도했다는 내용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퀄컴이 결국 파운드리 파트너로 삼성을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다시피 갤럭시 S23의 경우는 스냅드래곤 칩셋이 처음으로 단독 탑재됐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갤럭시 S23, S23 플러스, S23 울트라 모델에는 전량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프로세서가 예외 없이 적용됐습니다. 삼성 팬 입장에서는 장탄식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삼성으로서는 최고 AP를 설계해서 스냅드래곤과 맞섬으로써 스냅드래곤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에 유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AP는 경쟁사인 스냅드래곤에 지고 파운드리도 TSMC에 물량을 모두 내주면서 삼성은 굴욕적으로 AP와 파운드리를 한시적으로 모두 포기하고 TSMC에서 전량 만들어진 스냅드래곤 칩을 탑재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난 음이 있으면 양이 있기 마련이죠. 왜 퀄컴은 그 많고 많은 안드로이드 폰 중에 삼성을 선택해서 갤럭시만의 스냅드래곤 칩을 내놓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퀄컴은 과거에 더 높은 클럭 버전의 스냅드래곤 칩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칩들은 삼성을 포함해서 여러 브랜드에 함께 판매했던 칩입니다. 더구나 갤럭시만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는 과거에 나온 고사양 칩과는 비교하기 힘들 만큼 더 스펙이 뛰어난 AP입니다. 더 높은 CPU와 GPU 클럭 속도 외에도 이미지 처리 신호 ISP도 탁월합니다. 퀄컴이 하이엔드 칩셋에 공동 브랜드 4갤럭시라는 공동 브랜드를 붙여서 단 한 개의 스마트폰 브랜드에 제공한 것은 삼성이 처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퀄컴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삼성 입장에서는 설계도 파운드리도 신기일전할 필요성 때문에 옥동자격인 엑시노스를 일시적으로 포기했지만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의 브랜드 가치 때문에 삼성에만 이런 하이엔드 칩셋을 공급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이 아니라면 퀄컴이 이렇게 구원투수처럼 나서줄 유인이 아예 없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 퀄컴 입장에서 보면 삼성은 공동 브랜드 프로젝트를 보증할 만큼 충분한 커스텀 칩을 퀄컴으로부터 구매해 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스마트폰 브랜드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안드로이드 OEM 업체들은 삼성만큼 월드와이드로 스마트폰을 판매하진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퀄컴이 삼성 외에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위해 맞춤형 칩을 개발하는 노력은 그 노력에 비하면 얻는 게 적은 그야말로 헛수고에 가까울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삼성의 힘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퀄컴이라면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에 큰 진전이 발견됐다는 가정하에 가장 큰 AP 고객인 삼성을 전략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이 비용 관리, 즉 원가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또 시장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신의 위상을 더 안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퀄컴으로서는 삼성의 제조 역량만 뒷받침된다면 굳이 제작 단가가 지나치게 비싼 TSMC만 파운드리 파트너로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삼성의 칩셋의 일부를 내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바로 엑시노스의 복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엑시노스 2400의 복귀로 삼성 칩셋의 일부를 내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제조 단가를 더 낮추는 지렛대로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TSMC의 고압적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로 퀄컴이 삼을 여지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 설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엑시노스의 기한과 맞물려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기술력을 끌어올린 삼성에 기회가 더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태를 간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엑시노스 2400을 4나노 LPP 플러스 노드에서 만드는 데 이어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AP까지 유치하게 되면 이 파운드리 경쟁 구도에서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도 삼성이 만들 수 있다는 소식을 다각도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